오늘 다뤄볼 것은 미미된 망원 게임편입니다. 조리 돌림을 위해서라도 망원은 두고두고 회자되는 법. 하루 종일 인터넷에 상주하는 너, 나, 우리들의 가장 일반적인 취미가 뭐예요? 게임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게임계의 망원은 더 쉽게 미미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번 망원편에서 다룬 것만 해도 님포너, 언에듀케이티드, 머이야, 짜잔, 폭풍전야, 깨말못 등 게임 관련 망원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고인물이란 말도 약간의 오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요지는 게임 관련 망원이거든요. 위의 예시들을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망원은 유저가 아닌 업계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쪽 분야에서 레전드로 남은 망원이 하나 있죠.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결제 태도입니다. 2021년 초 페그호 트럭 사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게임 회사를 향해 유례없이 많은 트럭들이 돌진했고 수많은 간담회가 열리며 그에 걸맞는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던 그 사건, 대한민국 게임 업계 연쇄 파동.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나 메이플 시작한 지 딱 3개월 만에 이거 터져서 진짜 착잡했거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고 그 중에서 확률 공개가 가장 불타는 화두였죠. 아니, 돈 쓰는 건 쓰는 건데 그래도 내가 뒤질 확률이라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허나 아주 당연히 게임 업계에서는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강원랜드 슬롯머신도 당첨 확률은 알려주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씨발. 이렇게 게임 업계에 대형 화제가 난 와중에 게임계를 변호하는 익명을 자처한 업계인들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는데 진짜 환장합니다. 부채질 수준이 아니라 휘발유를 냈다 때려 붓는 내용이었죠. 한 마디마다가 레전드인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멘트는 확률형 아이템은 월정액 모델, 부분 유료화 모델에 대한 유저의 결제 태도가 좋지 않기에 냈던 고육지책이다. 야, 결제 태도? 결제 태도? 그럼 현질 조그마한 사람은 결제 태도가 불량한 거야? 뭐 손님은 왕이다 같은 구시대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 엄연히 지들이 파는 입장인데 감투를 3단으로 쓰고 얘기하잖아 지금. 물론 결제 태도란 게 태도를 정갈히 하여라 그럼 결제를 윤허하니라 이런 뉘앙스는 아니긴 해요. 마케팅 쪽에서 쓰이는 용어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말이죠. 결제 선호도, 소비 납득 여론, 지출 공감 등 더 중립적인 표현이 있음에도 충분한 고민 없이 냅다 결제 태도라는 말을 박아버렸다는 게 참 너무 무례하고 발언의 무게가 가볍잖아. 대형마트 가서 과자 하나 살라 하니까 고작 과자 하나라 결제 태도가 불량하군요. 이거 하나 가지고는 마트의 전기세, 월세, 인건비 등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트의 서비스를 공짜로 즐기려는 고객이 너무 많네요. 이러는 꼴이라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불지옥에 버금가던 당시 분위기에 이런 역대급 망언이 투하됐으니 얼마나 조리돌림을 당했겠습니까? 이분 이름 까고 나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결제 태도 발언은 더더욱 유저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역대급 망언으로 남아 결국 미미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이냐면 제발 하나로 개날먹하게 해주세요. 결제 태도 불량 컷. 뭐 일단 가볍게 100 정도 받고 가볼까? 뭐? 결제 태도 합격. 말하자면 뽑고자 하는 마음에 걸맞는 금액을 결제 태도란 이름으로 기준을 가르고 있는 거죠. 혹은 무릎을 꿇고 가차를 하기도 하고요. 꽤나 자조적인 밈이지만 원래 그렇죠. 개돼지, 씹덕 등 자기네를 까는 밈은 시간이 지난 뒤엔 오히려 편입되기 마련이니까.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간담회, 트럭 러쉬가 이어졌던 2021년 초, 그로부터 약 1년 반 뒤 또 한 번의 게임 이슈가 폭발합니다. 이번 게임은 일명 말달로 알려져 있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말을 모해화한 미소녀들이 TV 광고, 웹 광고, 지하철, 전광판, 엘리베이터 등을 뒤덮고 심지어 이게 카카오 게임즈 유통이다 보니 카카오 말달 택시까지 있었다니까? 일본이 조선의 모해화를 풀었다! 아무튼 이런 대세감 조성 덕분에 말달은 미친듯이 흥행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카카오 게임즈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한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답니다. 어차피 설명 길게 해봐야 게임 안 하는 사람들이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딱 단편으로다가 개인의 선택 발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 하나만 싸고 갈게요. 말달에는 키타산 블랙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활용폭이 넓고 성능이 좋은 흔히 말하는 인권캐의 포지션이죠. 당연히 다들 뽑고 싶겠지. 근데 가차 확률이 조금 맵냐고. 하지만 키타산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말달은 카드 몇 장을 선정하여 얘를 반드시 얻을 수 있는 픽업 뽑기라는 걸 개최합니다. 당연히 공짜는 아니고요. 뽑기를 할 때마다 쌓이는 일종의 마일리지로 구매하는 거죠. 일종의 천장 시스템인데 확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200번 뽑기를 해야 한답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 60만원. 그리고 22년 7월 25일부터 8월 10일 정오까지 마일리지를 통해 키타산 블랙을 얻을 수 있는 픽업 뽑기가 개최되었죠. 아니 물론 인권캐니까 뽑기야 뽑겠지만 60만원이 네 집 개 이름이냐고.
하냐고. 당연히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마일리지 쌓아야 할 거 아니에요. 때문에 유저들은 하루에 한 번 뽑을 수 있는 비교적 저렴한 1일 뽑기까지 알차게 쓰며 마일리지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딱 계산까지 때려서 8월 10일에 1일 뽑기를 썼을 때 딱땜딱후로 키타산 블랙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해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만 일어난 유저를 반겨주는 건 키타살이 아니라 점검. 아니 정오까지 뽑을 수 있다 해놓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검을 때렸다니까? 씨발 야 누가 이따위로 점검을 해. 할 거면 새벽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워라벨 챙기냐 지금? 아쉽긴 해도 마일리지 아껴놨다가 다른 캐릭한테 쓰거나 키타산 다음에 또 나올 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시즌 지나면 이 마일리지는 다른 재화로 바뀝니다. 이걸로 뭘 살 수 있냐고? 뽑기 단 한 번! 60만원짜리 재화가 3,000원으로 바뀌는 거라니까? 아니 이따위로 장사해도 되는 거야? 이 사태를 포함 말달에 산재한 여러 문제들이 점차 쌓이며 개빡친 유저들은 카카오 게임즈 본사가 위치한 판교에 트럭 대신 마차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이 와중에도 이렇게 하냐? 스노우볼이 구르며 2022년 9월 17일 유저 간담회가 열렸고 당연히 앞서 설명한 키타산 픽업 조기 종료 사태로 간담회에서 다뤄졌죠. 근데 이때 사업 실장이란 양반의 대답이 어땠냐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픽업 이벤트를 놓쳐가지고 교환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피해가 없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표현드려서 좀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고객님 개별의 선택이었고. 고객님 개별의 선택? 그러니까 니들이 선택해서 8월 10일까지 존버 타다가 날려먹은 거니까 우리 알 바는 아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망언이었냐면 남들 망하는 거 재밌다고 놀러온 분탕들 마저도 이 발언이 나올 때는 당황할 정도였다고. 그간 마비노기, 메이플스토리, 페그오 등등 많은 게임에서 간담회를 진행했고 당연히 이런저런 망언들이 터져 나왔는데 개인의 선택은 진짜 역대 모든 간담회를 다 뒤져봐도 이거 이상의 망언이 나올지 의문이에요. 아니 막말로 이거 누카렵아니에요. 누카렵. 왜 천장 안 치고 8월 10일까지 기다려? 누가 칼 들고 협박함? 개인의 선택이지. 내가 알바노? 게임사가 유저한테 어떻게 누카렵을 시전하냐고. 아니 차라리 칼 들고 협박이라도 해주던가. 협박했으면 뽑기라도 했겠다요. 당연히 이 망언도 두고두고 회자되며 그대로 밈이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은 부정적, 조소적, 패배주의적 밈이 유달리 많이 생겨난 한 해였는데요. 개인의 선택 또한 여기에 편입되며 아니 씨발 어제 100억 주고 산 템 이번 패치로 개떡락했는데 어떡함? 누가 그 템사라고 칼 들고 협박함? 알바노 개인의 선택입니다. 와 같이 망한 사람 한 번 더 매기는 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 그래도 말달은 간담회 이후 개선된 운영을 이어나가며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고 최근엔 마차 대신 커피 트럭까지 받게 되었다 하네요. 역시 큰 일을 겪어야 뭐든 되는 법이야. 메이플도 환불 사태 필요 악이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된다니까. 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참 오랜만이다 그죠? 블리자드가 지금이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게임사지만 적어도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 사이의 게이머라면 얘네가 얼마나 대단했던 게임사인지 다들 체감하셨을 거 아니야. 그런 블리자드에서 블리자드 올스타전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내걸고 출시한 게임이 바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히오스 아니겠습니까? 이거 트레일러 나올 때 불바들 진짜 미쳐 날뛰었거든. 뭐? 심레이너, 제라툴, 디아블로, 티리에, 가로시, 쓰랄 같은 애들이 다 나온다고? 근데 장르는 AOS라고? 그럼 롤 따위는 그냥 치말라버리겠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랬고요. 근데 막상 뚜따 해보니 어땠어요? 눈 뜨고 보기 처참할 정도로 존망했잖아. 당연히 같은 AOS 게임이며 지금은 물론 당시도 게임판을 호령하고 있던 롤과의 비교가 따라 붙었는데 누군가 이런 댓글을 남겼죠. 굳이 롤을 앞지를 이유가 뭐냐. 히오스로 충분히 매력적인데 인게임 매너만 봐도 히오스가 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편이다. 따지자면 롤은 분식집, 히오스는 고급 레스토랑 같은 거지 추구하는 바가 다르잖아. 야 인게임 매너로 걸고 넘어지네. 이거 롤한테는 가불기죠. 오죽하면 게임은 문화지만 롤만큼은 정신병이 맞다고 이야기 나오는 수준이잖아. 치사하게 급소를 친 거지만 비유만 빼면 어쨌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자신의 비유가 정말 찰떡 같다고 생각했는지 이후로도 이 비유를 계속 써먹었죠. 하여간 어림쟁이 놈들은 자극적인 맛만 찾으니까 분식집 같은 롤이나 하는 거 아니겠냐. 우리 같은 어른들은 그냥 담백하게
완벽하게 고급 레스토랑 같은 히오스를 즐긴다 이 말이야 하면서 뭐 라이엇도 까내리고 유저도 까내리고 가지가지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갓겜충이라 할 수 있겠죠. 히오스랑 롤이 분명 다른 매력을 가진 건 맞지만 굳이 롤은 자극적인 맛만 쫓는 분식집, 히오스는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고급 레스토랑이다, 롤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어린 애들이나 하는 게임이다 라고 말하는 건 솔직히 평등한 비유가 아니라 선민의식이잖아요. 저도 히오스를 까내리자는 건 아닌데 아니 막말로 숫자로 찍혀놓고 추하게 게임은 어림쟁이들이 많이 하니까 그런 애들한테 잘 팔리는 롤이 인기 많은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이러고 다니는데 이게 어그로가 안 끌리게 생겼어요. 당연히 해당 댓글은 망언으로 남게 되었고 히오스는 졸지의 고급 레스토랑 혹은 고급 레스토랑이란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때 게임이 로우 바둑이랑 비비고 있을 때라 손만 쉬어도 놀림 받던 때인데 여기에 고급 레스토랑 망언이 MSG를 한 움큼 얹어주며 히오스는 게임보다 밈으로 더욱 이름을 날리게 되었죠. 16년 당시 온갖 낚시를 해서라도 히오스를 광고하던 악질 삐끼들 정보 얘네도 딱히 히오스를 하지는 않음. 얘네들도 덕분에 레스토랑스란 별명이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세한 건 제 초창기 영상 레스토랑스 한번 참고하시고 이후 히오스의 유저가 쫙 빠지며 큐를 돌려도 게임이 잡히지 않자 역시 고급 레스토랑답게 패스트푸드와 달리 길게 기다려야 하네 같은 느낌으로 한 번 더 돌림 당했다는 거. 이 때문에 오버워치도 묶여서 졸지의 고급 시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블리자드가 유저들 사이 퍼진 밈을 게임에 슬쩍 끼워넣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블리자드 게임 내 여러 곳에서 고급 레스토랑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 네가 자주 가는 그 럭셔리한 레스토랑 VIP 리스트에 좀 넣어주면 안 돼? 에이 이건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야 여기 고급 시계도 있어. 또 보죠.